안녕하십니까. 생각 메커니즘의 황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와 작용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을 한다는 것은 호흡기관이 있기 때문이고,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무엇, 즉 생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생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즉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은 인지할 수 있지만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 즉 생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지할 수 없는 생각 메커니즘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 안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어떠한 출력물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들이 나오고요.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안에 밀가루, 물, 고기, 양파, 생선, 기름, 소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입력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입력되고 안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솥, 불 등의 요리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과물과 무엇이 입력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할 수 없는 생각 메커니즘도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인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생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각 메커니즘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메커니즘에 생각 씨앗이 입력되었을 때 생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생각 메커니즘을 보니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과 발현된 본성이 생각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생각 메커니즘과 생각 구조는 순환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메커니즘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결과물들은 생각 메커니즘을 이루는 소위 생각 메커니즘과 생각은 순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알아낸 생각 메커니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지만 의식에서 작용하는 부분을 합하여 생각 메커니즘 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 메커니즘 내부에는 다시 하부 메커니즘들이 있으며 그 하부 메커니즘은 또다시 하부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는 등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렸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것은 생각 생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생각 씨앗이 입력되면 내부에서 본성이나 기억이 반응할 때 생각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다시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장된 기억이 어떻게 정리되며 인출되는지, 그리고 본성은 어떻게 인출되며 본성의 발현과 잠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 생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들어온 생각 씨앗들은 어떻게 우선순위에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많은 기억과 본성들 중에서 특정한 생각 씨앗에 대응하는 생각 요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이고요. 생각 메커니즘은 무의식에서 작동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것인데요. 이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는 인지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러한 인지 메커니즘까지 전달되는 과정인 선별층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하여 생각 메커니즘 2라고 하는데요. 생각 메커니즘 2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 메커니즘과 여기에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합하여 생각 메커니즘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생각 메커니즘 구조를 기본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라면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등의 기관을 공유하는 것처럼, 기본 구조는 모두 같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도 역시 같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그 세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생각 메커니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구조를,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또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정교하고 어떤 사람은 정교하지 않고 등 그 세부 구조는 다르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다르겠습니다. 즉 본성이 다르고 기억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이 같지만 생각 메커니즘의 세부 내용을 보자면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생각 메커니즘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만 알 경우에는 생각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면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과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생각 생성 과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자기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생각 메커니즘, 생각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의 생각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 부분의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적성은 무엇인가? 또 어떤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떤 부분의 판단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생각 메커니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 메커니즘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생각, 상충되는 생각들이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 메커니즘을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생각이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생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싶어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는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생존하는 생각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와 작용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생각 메커니즘은 생각을 관장하는 구조와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와 작용 원리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면 자기 생각 메커니즘과 생각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에 대한 동영상들은 생각 메커니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추상적 기관인 생각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어지는 동영상들도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